자, 지금부터요. 25세요. 25회 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5회 기출문제에다가 기본을 두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많이 각색을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점만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죠. 한번 보죠. 자, 41번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이렇게요. 전통 사찰의 주제직을 거액의 군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 확인한 약정이죠. 그럼요, 여기까지는 103조 위반이에요. 근데 여기요, 주지 임명행위 있죠. 주지 임명행위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여기는 103조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목주가 샀잖아요. 주지직을. 그건 103조 위반.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했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 골프장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뭘 받았어요? 돈 받았죠? 기부금.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에요.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죠?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뭐가 위반이다? 용인되는 수준으로 많은 경우 초과 또는요 넘어서는 경우. 알겠죠? 이것이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죠. 그래서 청탁의 대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죠. 그것은 돈하고 관계되니까 103조 위반이죠. 반대급부죠.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느끼를 일정 기간 이후, 우리가 5점반 시험은 뭐라고 나왔냐?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죠. 낮은 금액, 알겠죠? 또는 낮은 금액 이렇게요. 낮은 금액으로 또는 일정 기간 이후 이런 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인 것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니을이죠. 기억, 니은, 니을 이렇게. 그 다음에 비읍은요. 농성기간 중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노사 간의 합의죠. 합의란 말이 뭐예요? 계약이란 말이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보통 농성을 하고 나서 이제 협의를 할 때, 노사 협의를 할 때요, 어떤 일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통 이거 다 쓴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노사 간의 합의, 이걸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묻고 있죠? 무효인 것, 그랬죠? 그러면 기억, 니은, 니을, 기억, 니은, 니을 이렇게 1번이죠. 자, 42번은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 그랬죠? 그러면 그냥 아는 병, 그런 병은 유효해요. 근데 배임행위 뭐랬다? 적극가담, 그럼 무효예요. 잘 봐봐. 잘 아는 병, 그럼 여기까지는 유효해요. 알겠죠? 적극가담, 그러면 여기 이 말이 나왔을 때 무효가 돼. 우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매수에 등기했죠? 이 등기는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되고. 알겠죠? 이때 무효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고,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즉 말소 등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갑과 병사의 계약은 유효이다. 틀렸죠? 적극 가담할 말이 있으니까. 만약에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으면 유효가 되는 거야. 알고 있어도.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효가 되고요.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을은 제1매수인이죠. 이때 이러면 등기라고 하면 수익, 을은 병에게 직접이 말이에요. 직접.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직접이란 말이에요.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을은 현재 노관이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청구하지 못하고. 3번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청구해야죠.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병으로부터 이렇게 되지. 항상 이런 말이 문제야. 이때의 병은 무효죠. 어떤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죠. 적극가담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 이렇게요. 그래서 전등한 정이 선이라고 되어 있죠. 전등한 정.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다음에 5번은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항상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네 가지를 꼭 알아고 그랬잖아요. 채권자 취소권은 먼저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 재판상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중매매. 적용하죠. 이중매매에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고요. 자, 무효행위 추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죠. 전환. 무효일 때요. 부재소 합의. 부재소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죠. 부재소 합의까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재소 합의까지 무효이다. 이렇게. 2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뭐가 있다? 현저한 불규정이죠. 그래서 궁박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저한 불규정, 이것은 객관적 요건이죠. 궁박경솔 무경험을 뭐라고 한다? 주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죠. 이 급부와 반대급부는 유상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무상행위 안 되죠. 증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규정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것은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는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4번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 의해서 급부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폭리자는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누구는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알겠죠? 여기요. 폭리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래야 되겠죠.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이게 얘기가 나오죠?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양 당사자는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리죠. 여기 보면 피해자는 여기서 불공정한 법령에서 피해자는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가 위반된 경우 양 당사자는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103조 첩 계약에 위반되죠. 첩 계약에 위반될 때는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그랬을 때는 피해자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죠. 이러면요. 우리가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라고 나왔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죠.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은 뭐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 자,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 이렇게. 자, 44번 비진이죠. 우리는요 보통요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시험이 요즘 전에는요 무조건 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보통 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시면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다? 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면 진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채무 부담 의사 진이죠. 진이가 없는 것 그러면 비진이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다른 말로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진이다 틀렸죠? 2번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은 여기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런 법이요. 비진의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유효이죠. 유효인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잘 봐 이제.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으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죠. 계약이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이래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의 유효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비진 표시 원칙이 유효죠. 유효일 때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죠. 왜요? 여기서 무효가 되려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는요 유효이죠. 유효니까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죠. 이제 이해됐나요? 4번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비진이다 이 말이죠. 사기업의 근로자가 누구죠? 표의자다 이 말이죠. 표의자. 사용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뭐다? 지시죠. 지시란 말이 뭐예요? 상대방은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뭐를 알았다? 표의자가 사지의 의사가 없는 이걸 비진이죠. 비진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가 돼. 그래서 그것은 지인이 있는 틀렸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인 경우라는 거 선이 뭐가 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 틀렸죠? 5번 대리인이죠. 그러면 대리인 그러면 항상 우리가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대리인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죠. 그것을 상대방이 뭘 했다?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비진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효력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죠. 대리권의 범위 내죠. 그래서 범위 내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대리권 남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대리권 남용과 비진이 표시가 같이 적용되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착오죠.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면 이렇게 돼 있나요? 착오자의 뭐에 동의했다? 진위가 뭐죠? 의사죠. 상대방이 착오자가 누구죠? 표의자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는 뭐죠? 의사죠. 의사에 동의했다. 그럼 뭐요? 일치다 이 말이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치한 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청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이 지족도상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지를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 매매죠. 청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량을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여기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다. 이 사람이 뭐냐면 몇 평의 땅을 샀느냐? 1200평의 땅을 샀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천이 얼마냐? 600인 거예요. 600.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토지의 현황. 이것을 뭐냐?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죠. 토지의 현황이 농지예요? 하천이에요? 하천이나 마찬가지죠. 이 현황이 뭐다? 성질이죠. 땅의 성질. 땅의 성질에 차고죠. 땅의 성질이 뭐예요? 그것은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자기는 뭔 줄 알았는데? 농지인 줄 알았는데. 저거 뭐더라?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현황,
그래서 성질의 착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착오에 해당한다 이 말. 이것을 성질의 착오. 그래서 우리 15의 심에서는 성질의 착오, 그 다음에는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자, 4번요. 계약 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여기 보면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오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특약을 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사기는 무슨 규정이다? 사기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표의자죠. 공무원이 누구죠? 공무원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있다는 설명이죠. 설명을 뭐라 한다? 상대방을 또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얘기하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죠. 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게 된 이유를 바로 뭐죠? 동기죠. 그 동기가 뭐라겠다? 공무원이 그것을 내가 증여를 하게 된 이유를 공무원이 잘못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여기 봐요. 동기의 착오죠. 자, 이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동기의 착오는 뭐다? 착오이다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어디에 해당한다? 사기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이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돼서 이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되죠. 유발이 된 경우는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그건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는 뭐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그 동기가 표시가 돼야 돼요. 상대방부터 유발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별것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요. 자, 46번 옳은 것은 이랬죠.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착오는 표의자의 주관. 여기 봐봐. 사기 지금 얘기했죠. 사기는 동기의 착오는 뭐죠? 동기라는 것이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착오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하죠?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무방하다. 2번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부적당한 경우에도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 봐봐. 항상 여러분요 해악 고지란 말이 나오죠. 해악의 고지란 말이 나오고 플러스 부정적 마이너스 부정적 의미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강박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 뭐 해악 고지죠.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가 되는 것이다? 강박이 된다.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강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강박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악 고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 해악 고지란 말이 나오고 끝에가 무슨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이런 봐봐. 위법하지 않다 그 말 무슨 말이야? 해악의 고지로 인해서 공포심이 유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취소할 수 없어. 위법하지 않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요? 우리가요 강박이 위법하려면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을 유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공포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교환계약이죠. 이러면 교환계약은 원칙적으로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시가는 묵비했다 시가는 묵비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죠? 4번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자, 5번은요. 제3자의 사기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피해자는 그 계약을 마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불법 책임을 물을 수? 여기 봐봐. 이 불법행위를 말한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잘 봐. 착오하고 지금부터 사기를 비교해. 착오는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요. 알겠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경과실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경과실로 취소가 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는요, 사기는 뭐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뭐를 해야 되고, 취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기하고 착오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말을 쓴다? 불법행위.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불법행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죠. 1번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파산 송고를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파산 송고를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됐죠? 이런 경우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사망하거나 파산 송고를 받거나,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지,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미 파산 송고를 받은 자임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 없이 방임하였다. 여기까지.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요, 내 대리인도 아닌데 내 대리인 것처럼 계속 떠버리고 다닌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으면 빨리 막아야죠. 그런데 그냥 방임해서 그냥 놔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한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본다? 대리인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한다?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사실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뭐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방임한 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사실상 용태. 그래서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거 푼 것은요,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에서 지금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틀린 것은 뭐예요? 뭐가 이상한 거죠? 아니,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우리 그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 변형 문제 있죠? 그것만 똑바로 풀고 왔어도 지금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벗어난 문제가 없단 말이죠. 자,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이죠. 여러분, 예금 계약의 체결이죠. 체결의 대리권은요,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죠. 처분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5회니까요. 24회까지 하면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10년치를 다 한 거예요. 알죠? 그런데요, 10년치는 400문제인데요. 계속 앉아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요, 어디 교회 다니신가 봐요. 날마다 새롭게. 알겠죠? 그러면 못 써요. 날마다 새로우면 안 돼. 알겠죠? 날마다 익숙해 하죠. 자, 4번은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또 나왔네요. 대리권 남용이다.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뭘 했다.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틀렸죠.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서 대리권은 법정 대리, 임의 대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죠. 이거 봐봐. 본인의 허락했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재밌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죠. 잘 봐야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요, 먼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채무이행이 문제예요. 채무이행. 채무이행은요, 원칙은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쌍방을 대리를 못해요. 허락이 있으면 쌍방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하죠? 쌍방을 대리하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있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될 경우 있어. 본인의 승낙. 어느 경우만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 뭐가 있다? 세 가지. 먼저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그 다음에 뭐 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미도래 채무이행. 이런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경계. 이 5가지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런 것 빼고는 본인의 승낙 없이도 해. 그러니까요, 채무이행할 때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요, 3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먼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대리 이렇게 3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대리권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돼.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돼. 여기서도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돼.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돼.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이건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 남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요, 무권대리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공동대리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권대리가 된다는 것은 이 무권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나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때 쌍방대리나 공동대리나 이때의 대리는 모든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와 공동대리의 경우는 그것은 무슨 대리가 된다?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고,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무권대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냐고? 2번이요? 자, 48번요. 대리권 없는 의리, 무권대리죠.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있게 해주었다. 그 후 의리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의리 있죠. 자, 대리권이 없죠? 됐죠? 자,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건 무슨 대리죠? 무권대리죠? 여러분 상대방이 있죠? 무권대리인데 항상 여러분요, 이게 딱 나오면 그냥 무권대리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건 항상 여기요, 지금 여기 단독 상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갑을. 그러면 항상 이건 뭐요? 추인 거절이 돼서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추인 거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본인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이 사람이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를 병한테요. 이 사람이 사망했다잖아요. 3월 1일 날요.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병이요, 의리요, 3월 1일 날 뭘 했다?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의리요, 이 병과의 계약, 이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뭐죠? 취소,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계약이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등기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고, 이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자기는 어차피 소유자가 아니고, 알겠죠? 병은 소유자나 소유자, 적법한 권리자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요, 갑하고 병 사이는 무권대리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2번요. 왜냐하면 왜 이러냐고 생각하죠. 갑하고 병하고 기억한 거, 을하고 병하고 기억했는데, 을하고 병하고 대리행위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건대리니까 대리행 효과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병명의 등기는, 병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등기가 유효니까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무건대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보면 누가 소유자죠? 병.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을은 무건대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보시면 을은 무건대를 이유로, 을은 그러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무건대를 이유로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현재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알겠죠?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돼 있나요?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악의의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지금 만약에 이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병이 그럼 누구죠? 소유자잖아요.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뭘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이 사람은 악이어도 소유자라는 말이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을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정답 몇 번이죠? 지금 이것 딱 보면요, 이것은요, 추인 거절에 관한 거, 추인 거절에 관한 문제로서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여기를 벗어난 추인 거절에서 여기를 벗어난 5개의 지문을 벗어난 지문이 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추인 거절이 지문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지문을 다 쥐어짜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은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령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요, 이때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무효에서요. 그래서 추인이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불공정 법령이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안 되죠. 이것은 안 되죠. 자, 무권 대령이 추인된다, 안 된다? 되죠. 추인할 수 있죠. 여기 봐봐. 불법 조건이 뭐예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지. 자, 불법은 뭐를 불법이에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불법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죠. 알죠? 그럼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이.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이 표시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자, 의사무능력자 법령 추인할 수 있죠. 있어, 의사무능력자.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로 뭐가 됐죠?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무효이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추인이 되는 것, 아니 추인할 때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은 뭐다? 기억하고 되것이죠. 알겠죠? 몇 개? 2개. 이렇게 2개. 자, 추인할 수 있는 건 다 되겠죠? 무건대리,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 의사무능력, 착오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경우, 이건 다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하나 다 정리가 다 됐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특히 여기서 103조는 추인이 안 되죠. 그런데 103조가 나오지 않았죠. 뭐라고 나왔어? 불법 조건이라고. 또 뭐라고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2일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랬다? 적극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똑같은 말이야. 적극가다면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이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서 불법 조건할 때 불법이란 말하고, 여기에서 적극 가담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 몇 번? 2번. 이렇게. 자, 50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이 을을 기망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런 말을 이해를 해야지. 갑이 을을 기망했다잖아요. 그럼 누가 취소권자예요? 누가 취소권자? 을이 취소권자죠. 을이. 알겠죠? 을이 취소권자. 깜짝 놀랐네. 알겠죠? 갑이 누구예요? 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갑이 상대방. 알겠죠? 이걸 알아야죠. 왜냐? 지금 법정 추인을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 알아야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취소권자가 하는 건 다 추인이라고 그랬죠. A가 하는 것은 온 동네 다 뭐예요? 추인이야.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것은 상대방의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먼저 두 가지. 상대방이 뭐였다? 이행을 청구. 상대방이 이행에 청구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뭘 했다? 양도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물어보죠?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물어봤죠. 취소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없는 거 이걸 묻죠. 추인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추인을 찾아라. 알겠죠? 그럼 누구만 쫓아내면 되겠어? 취소권자 쫓아다녀봐 한번.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을이죠. 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을이. 여기 봐봐. 갑이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직업을 청구했다. 갑이 뭘 했다? 상대방이 뭘 했다? 양도했다. 상대방이 양도했다. 상대방이 청구했다. 추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갑이 뭘 했다? 갑이 이전 듣기에 필요한 소리를 을에게 제공했죠. 내가 그 하나가 없다고 그랬죠.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누가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일부의 이행. 여러분 이행했죠? 이행. 이것은 원래 추인 아니에요. 추인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취소권자가 뭐라면? 취소권자가 뭐를 해? 수령해, 수령. 취소권자가 수령하죠? 그러면 여기 뭐다? 추인이죠. 추인이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4번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기망 상태. 기망, 사기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벗어나서 을이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무조건 뭐다? 추인이잖아요. 이의 없이가 중요해. 이의 없이가. 그 다음에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봐봐. 계약금을 정한테 양도했어. 누가요? 을이요 누가요? 취소권자가요 취소하게 되면은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취소를 봐봐. 잘 봐봐요.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에 반한 청구를 정액에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취소를 통해 취득한다.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이죠.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양도했단 말이에요. 나는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 말. 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할 수 없는 걸 찾으라. 취소할 수 없는 거. 몇 번이죠? 4번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약간.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는 약간 어렵게 나왔지만 여기 5번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닌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상대방만 보면 돼. 이행을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어야지. 추인이 아직 아니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뭘 했다 그러는데 수령해서 취소권자가 그걸 받으면 뭐예요? 나는 취소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취소권자가 수령하면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50번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